차렷, 공수, 인사.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죠. 사회쌤입니다. 자, 7월 넷째 주 사회수업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저번 주에 그 단편 명작 애니메이션 잘 봤나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라든가 과제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힐링하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그 애니메이션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재미와 감동 그리고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힐링 됐죠? 좋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7월 넷째 주 첫 번째 사회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될 테고, 여러분들 교과서 152페이지 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문화에 우열이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8단원 문화의 이해 단원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 문화는 무엇인지, 문화가 어떤 것인지, 문화가 아닌 게 뭔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문화가 뭔지를 공부했었고, 체크. 그리고 우리는 문화의 특징으로 이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성, 그리고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다양성을 공부했어요. 그러나서 문화의 속성, 그래서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총체성 5가지를 배웠고, Y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기억나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는 이제 대중매체, 대중에게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최근 쌍방적인 소통이 활발하다. 그리고 나서 대중문화, 수행평가 봤었죠? 이 대중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놨던 동영상 봤던 거 기억나죠? 좋아.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첫 번째, 문화에 우열이 있을까? 교과서는 152페이지고요.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 읽으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학습 목표 시작.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게 우리가 하게 될 키워드 첫 번째인데 뭘까요?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러면 10초 퍼즐,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10초 퍼즐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는 뭘까? 자문, 기가와, 는, 우다, 수하, 도태. 자, 이게 뭘지 한번 풀어보세요. 10초를 주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바로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자기 문화가 혹은 자기 문화만, 내 것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빈칸에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 자, 그러면 봅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죠.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어요. 동방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다. 동방예의지국. 그러면 이런 뜻으로 지금 네이버에 탁 치면 나오는데, 포털에. 자, 그러면 이 동방이라는 게 뭘까? 동방이라는 거는 이 동쪽에 있다. 동쪽 방향이다.
얘기예요. 동방. 그럼 뭘로부터 동쪽에 있다는 얘기일까? 어떤 걸로부터 동쪽 방향에 있다? 중국 사람, 중국으로부터 동쪽에 있다는 얘기죠. 중국으로부터 동쪽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거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자, 요렇게 중국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나라다 라는 의미예요.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아? 왜 우리나라를 자기들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기 나라 어느 쪽에 있다고 표현했을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중심이 딱 있는 건데 왜 중국 기준으로 생각을 했지? 조금 기분이 나쁘죠.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동방예의지국 말고 또 이렇게도 불렸어. 동이. 동이가 뭐냐? 자, 중국 동북부 지방과 한국, 일본에 분포한 종족을 중국 사람이 그렇게 불렀대. 그렇게 부르던 명칭이 동이래요. 동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의미예요. 이 한자로 이자가 오랑캐 이자거든. 요 이자가 오랑캐다. 기분 나쁘죠? 오랑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보다 되게 낮은 민족, 열등한 민족, 수준 낮은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라고 불렸어. 중국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수준 낮은 민족이래. 이게 동이란 뜻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중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런 게 있어. 중화사상.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족이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는 이 중국 한족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중국에 생각하면은 좀 변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지. 그냥 오랑캐일 뿐이야. 기분 나쁘죠?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중국의 자문화 중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자, 봅시다. 문화를 바라는 태도, 문화에 우열이 있을까? 자,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배우고 있었고, 봅시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자신의 문화만을 어떻게 여긴다? 우수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 아까 중국이 우리나라 열등하다고 무시한 것처럼 자신의 문화만을 우수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회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엄청 많이 그 영향을 미쳤어요. 자, 여러분들 하트라라고 알아? 하트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야. 이거만큼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 지구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니까 꼭 물려주자라고 지정한 게 바로 하트라예요. 하트라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학습지에 써 있습니다. 자, 그 최초의 아랍 왕국 수도였어. 2500년이 된 유적 지적.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하트라라는 겁니다. 하트라. 근데 이 IS라고 하는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이슬람 문화 아니고 뭐 그 고대 거니까 뭐 필요 없어. 부셔버리자. 라고 해서 이 세계 문화유산을 부셔버렸어. 부신 것도 열받는데 인터넷에 찍고 유튜브로 생중계했어요. 열받죠? 한번 부서지면은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못 만드는 거. 우리로 치면은 뭐 경주에 있는 석굴암 이런 게 다른 민족에 의해서 부셔진 거지. 열받죠?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뉴스 영상입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지난달 초 이라크 고대 유적인 하트라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에 공개한 이 영상은 한 대원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하트라 유적지의 벽면에 설치된 부조를 망치로 때려 산산조각 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조각상을 향해 한 대원이 소총을 쏘고 여러 사람이 벽면 부조의 바닥을 찍어내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하트라는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으로 고대 파르티아 제국의 거대한 원형 요새 도시이자 최초의 아랍 왕국 수도였습니다. 잘 봤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사고방식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생긴 사고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이게 유럽에 있는 축구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고 나서 이렇게 세레모니를 했어요. 이게 카메라에 대고. 이게, 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눈이 좀 작죠.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뭐, 그거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눈을 쫙 찢으면서 이 동양인을 비하는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이 백인이 제일 우수하다.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럽에 가거나 어디 뭐 해외에 가면은 이렇게 동양인이 지나가면 이렇게 눈을 찍고 동양인을 놀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교육이 부족한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열받죠, 우리 동양이니까. 다음. 자, 여러분들 이런 야구팀 알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야구팀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인디언 알아? 인디언 알아? 봤죠? 막 이렇게 미국에 있는 미 대국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그래. 인디언. 근데 이 인디언이라는 게 잘 봐. 여러분들 봐봐. 인디아라는 게 인도요, 인도. 그러면 인디언스라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 대륙에. 근데 왜 인도 사람들이라 그래? 이것 또한 이 자문화 중심주의, 백인 우월주의에서 시작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왜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렸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유럽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은 고기였어요. 고기인데 고기는 잘 상하기 때문에 이 향신료라든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후추, 국에 넣어먹는 후추 있죠? 후추를 뿌리면 고기가 잘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후추는 인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 후추를 가져와야지 고기를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유럽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슬람이 인도로 못 가게끔 막고 있었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야, 이 땅으로는 못 가니까 우리가 바다로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면은 인도로 가서 여기서 후추를 갖고 올 수 있겠지? 한번 건너볼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도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으로 가죠. 미국 이 대륙으로.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이쪽으로. 미국 동부로.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아, 여기가 인도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아, 인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디언이 된 거죠. 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이거는 그래서 미국 중심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서양인들, 자국 그 자문화 중심주의를 봤을 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그들한테 붙인 거죠. 그 사람들은 나 인도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인도 사람이야? 여러분들 부산 가본 적 없는데 너 부산 시민이야? 라고 하면 웃기죠? 난 경기도민이고 의정부 시민인데 똑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간 그러한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아. 미국에서 저번에 배웠죠. 민주주의 때 배웠죠.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노예들을 사다가 미국으로 갖다 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았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이 얼마 전에도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우리 흑인들의 인권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열받아서 이렇게 시위를 했죠.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까지 시위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하 벙커까지 숨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백인들에 의한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인 거고, 근데 웃기는 게 이 흑인들은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았으니까 다른 민족들도 우리는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시위가 폭동으로 커졌는데, 이 폭동으로 커지면서 이 흑인들은 또 웃기는 게 우리 이 아시아 사람들 또 무시를 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가게를 많이 하거든. 이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가게를 많이 쳐들어갔어요. 폭동을 하고 약탈하고 뺐고. 이렇게 흑인들 또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많이 살고 있죠. 근데도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들도 똑같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인종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의미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한번 장점을 정리해 봅시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 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점도 있겠죠. 장점입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이 자부심, 막 자존심이 되게 센 거야. 엄청 막 자신만만해 하는 거야. 이런 게 장점일 수 있고, 또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이 집단 사람들끼리 이 구성원들끼리 결속이 강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학년 9반에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해. 그러면 야 1학년 9반은 뭐 7반 8반보다 더 잘하잖아.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똘똘 뭉칠 거야. 이렇게 결속력이 강화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 거야.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 이 50개 정도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해 나가면 중국은 해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중화사상이라는 거,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중국은 이 결속이 강화가 됐다는 거지.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나라와의 갈등.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다른 나라와의 갈등.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고 집단들이 나뉘게 되면은 그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자기 나라만 최고다. 우리가 짱이다 하면은 다른 나라를 무시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와 이게 서로 협력이 안 되니까 왕따가 될 수 있겠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홍콩에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해야 돼. 그런데 홍콩에서는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말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이걸로 변해. 문화, 지읒, 기읒, 지읒, 이응. 이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학습지 그 메모의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자, 문화 제국주의죠. 문화 제국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문화 제국주의. 자, 이게 뭐냐면 우월한 국가가 다른 문화를 이젠 지배하는 거죠. 폭력적으로 지배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후에 자신의 문화만을 강요하고 그 나라 문화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제국주의가 되겠어요. 제국주의. 우리는 제국주의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제국주의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겠어요. 어떤 피해를 받는지 한번 다 같이 지금부터 봅시다. 자, 선생님은 지금 성이 염이죠. 염경환 선생님인데 갑자기 나한테 이름을 하시모토라고 바꾸라 그래. 그리고 이름도 뭐 나카타와로 바꾸라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염씨죠. 염씨, 창씨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라. 창씨 개명을 해라. 씨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라. 이게 바로 창씨 개명이 되겠어요.
일제가 그 나라에 뭔가 지배하려면은 그 나라의 그 이름부터 바꿔버리자. 하시모토로 바꿔버리자. 경환이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창씨 개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혹은 뭐 증조 할머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일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당한 거야. 이름 바꾸지 않으면 목숨을 잃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 우리의 그 가장 큰 피해가 되겠고, 그 다음 독일도 그 다른 나라를 지배했어.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도 유럽을 지배하면서 이제 다른 민족인 이 유대인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막 수용소에 넣어놓고 가스실에 넣어놓고 가스를 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 이게 바로 유대인 학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국인데, 일본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독일은 반성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지금 배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봅시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생존자들이 수용소를 다시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비극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2차 대전 당시 1940년부터 5년간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70년이 흐르고 당시의 생존자들이 다시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90세를 넘긴 생존자들은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끔찍했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Some of the people still saying that it never happened. I'm here to tell the world it happened, and the world have to learn from it and to live in peace.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 끔찍하게 죽어간 가스실과 매일 시체가 태워지던 소각로의 모습은 당시 나치의 만행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killing people like nothing. It didn't mean anything. The smell was so bad here from burning people.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인 책임이라면서 아우슈비츠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깨운다고 말했습니다. Als Mitläufer, als Wegschauende und stillschweigende Mitwisser.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 기념 행사에는 생존자들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해방군인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잘 봤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안 좋은 역사를 사과하고 반성한 민족만이, 나라만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단원 문화 이해에 대해서 배웠고, 이 문화의 이해,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보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더 안 좋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 문화 제국주의까지 변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습지가 한 장인데 지금 절반밖에 공부 안 했죠. 나머지 반쪽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과제를 다음 시간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차렷! 공수!
인사.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